잘했어. 부모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애기 진짜 잘했어. 그런데 이 한마디가 아이의 뇌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아시나요? 어떤 칭찬은 아이를 성장시키고 어떤 칭찬은 아이를 무너뜨립니다. 같은 잘했어인데 뇌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해요. 오늘 심리학 현미경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의 자존감. 이 단어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육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존감이 정확히 뭔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막연하게 자기를 좋아하는 것 정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또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수전 하터는 아이의 자존감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5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요. 학업 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 능력, 외모, 행동. 아이는 이 5가지 영역에서 각각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들이 합쳐져서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자존감이 낮아요 라고 할 때 어떤 영역에서 낮은지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운동을 못한다고 느끼는 아이와 친구 관계가 힘든 아이는 같은 낮은 자존감이라도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자존감을 높여주면 아이가 잘 될 것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2003년 자존감에 관한 수백 편의 연구를 싹 다 검토했습니다. 결론이 뭐였느냐?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근거 없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르시시즘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면 자존감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바우마이스터가 말한 핵심은 이겁니다. 자존감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아이가 뭔가를 해내고 그 과정에서 유능함을 느끼고 부모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자존감이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넌 최고야, 넌 특별해 하고 근거 없이 띄워주는 건 뇌에도 심리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뇌 이야기를 해볼게요. 칭찬을 들었을 때 아이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2008년 일본의 뇌과학자 이즈마 케이치로 연구팀이 fMRI로 뇌를 촬영했습니다. 실험 참가자에게 2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돈, 하나는 칭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활성화된 뇌 영역이 돈을 받았을 때와 거의 같았습니다. 복주 선조체라는 곳이에요. 뇌의 보상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게 칭찬은 돈과 같습니다. 잘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뇌의 보상 회로를 켜고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동기를 만드는 신경절단 물질이에요. 이걸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다시 해봐야지. 이 회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단순히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뇌의 동기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연료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칭찬에 따라 뇌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도액이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어요. 1998년 5학년 아이 400명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연구입니다. 아이들에게 퍼즐 문제를 풀게 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쉬운 거였습니다. 다 잘 풀었어요. 그리고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와, 너 정말 머리가 좋구나. B그룹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와, 너 정말 열심히 풀었구나. 한쪽은 지능을 칭찬했고 한쪽은 노력을 칭찬한 겁니다. 그 다음 2번째 문제를 줬어요. 이번엔 아이들이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중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의 90%가 어려운 문제를 골랐습니다.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칭찬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쉬운 문제를 골랐습니다. 왜? 머리가 좋다는 평가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틀리면 머리 나쁜 애가 될까봐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번째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줬어요. 일부러 못 풀게 만든 문제입니다.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실패해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아직 방법을 못 찾은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칭찬받은 아이들은 금방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리가 나쁜 거라고 결론 내렸어요. 4번째, 다시 처음만큼 쉬운 문제를 줬습니다. 노력 칭찬 그룹은 성적이 30% 올랐습니다. 지능 칭찬 그룹은 성적이 20% 떨어졌습니다. 같은 난이도의 문제인데 칭찬 한마디의 차이가 이걸 만든 겁니다.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요.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네 점수를 다른 학교 아이들한테 알려줄 건데 종이에 적어줄래? 라고 했습니다.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의 40%가 자기 점수를 부풀려서 적었어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머리 좋은 아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요. 도백은 이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능을 칭찬하면 고정 마인드셋이 생깁니다. 나는 타고난 거야. 실패하면 타고나지 못한 거야. 노력을 칭찬하면 성장 마인드셋이 생깁니다. 나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걸 뇌과학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머리가 좋구나. 이 칭찬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잠깐 켭니다. 도파민이 나와요.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편도체도 활성화돼요. 이 평가를 잃으면 안 돼 라는 불안이 켜지는 겁니다.
보상과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면 아이의 뇌는 도전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열심히 했구나. 이 칭찬은 보상 회로를 켜대 과정에 대한 보상이라서 편도체의 불안 반응이 약합니다. 아이의 뇌가 노력은 보상으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전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강화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패를 견디는 힘이 자라나는 거죠. 여기까지가 뇌 이야기입니다. 이제 심리학 쪽에서 보겠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1967년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쿠퍼 스미스가 이걸 연구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 장기간 관찰하면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가정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았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모의 온정과 수용,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둘째, 명확한 기준과 한계, 규칙은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주는 것. 셋째, 아이에 대한 존중, 아이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 것. 여기서 핵심은 첫 번째예요. 온정과 수용. 네가 뭘 하든 사랑해. 이 메시지가 자존감의 토대입니다. 이건 앞에 다뤘던 애착 이론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아이는 부모라는 안전 기지가 있을 때 바깥 세상을 탐색합니다. 탐색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 반복 속에서 유능감이 쌓이고 그 유능감이 자존감이 됩니다. 안전 기지가 없으면 아이는 탐색 자체를 안 합니다. 도전을 안 하니까 유능감도 안 쌓여요.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에드워드 시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했죠.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아이의 자존감은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자라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느끼고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자존감에 금이 갑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칭찬은 보상 회로를 통해 동기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떤 칭찬에 따라 성장의 연료가 될 수도 있고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존감은 부모의 온정, 아이의 유능한 경험, 자율성 존중이 합쳐져야 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실천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세요. 100점 받았네? 대단하다. 대신 문제 하나하나 끝까지 풀었구나. 그 집중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뇌에서는 보상 회로가 과정에 반응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성장 마인드셋이 심어집니다. 드웨게 연구에서 노력 칭찬을 받은 아이들의 90%가 도전을 선택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둘째, 아이의 감정을 먼저 알아주세요. 속상했겠다. 그거 어려웠을 텐데. 화가 났구나.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에서 증명된 감정 명명 효과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편도체 반응이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아이의 감정적으로 안정되어야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선택권을 주세요. 이 옷 입어가 아니라 빨간 옷이랑 파란 옷 중에 뭐 입을래? 작은 선택이라도 아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이건 자기결정 이론의 자율성 욕구를 채워주는 겁니다. 아이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느끼면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감이 생기고 그게 자존감의 기둥이 됩니다. 넷째, 실패를 허용하세요. 아이가 물을 쏟았을 때, 블록탑이 무너졌을 때,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울 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한마디가 전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훈련시킵니다. 실패, 감정조절, 재시도. 이 사이클이 반복될 때 뇌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회로를 형성합니다. 쿠퍼 스미스의 연구에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의 부모들이 명확한 기준 안에서 자유를 줬다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실패할 자유까지 포함한 자유요. 다섯째, 존재 자체를 인정하세요. 100점 받아서 사랑해가 아니라 그냥 네가 있어서 좋아. 이건 조건부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차이입니다. 조건부 칭찬만 반복되면 아이의 뇌는 잘해야 사랑받는다로 학습합니다. 보상 회로가 성과에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 수용의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다릅니다. 나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는 신념이 만들어지고 이게 진짜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쿠퍼 스미스가 말한 세 가지 조건의 첫 번째, 온정과 수용, 볼비가 말한 안정기지, 대시와 라이언이 말한 관계성 욕구, 전부 같은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가 뭘 하든 여기 안전한 곳이 있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존감은 칭찬을 많이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바우마이스터의 연구가 증명했듯이 근거 없는 자존감은 허상이에요. 진짜 자존감은 이겁니다. 아이가 과정 속에서 노력을 인정받고 감정을 알아주는 부모 곁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경험을 쌓고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고 믿을 때 자존감은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뇌과학적으로는 보상 회로와 전전두엽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고 심리학적으로는 유능감과 안전 애착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칭찬은 잘했어가 아닙니다. 네가 해냈구나. 이 한마디가 아이의 뇌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의 분리불안, 어린이집 등원할 때 우는 아이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드러나보겠습니다. 심리학 현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